시사본부. 네, 1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지내고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만 18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500명 정도의 우리 아직은 아동들이지만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이 준비도 없이 아니면 일정 정도의 재산도 없이 마음가짐도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서서 다른 곳에서 자립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좀 나와서 저희가 시사본부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금요초대석에서 이 내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자립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아동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오른쪽에 계신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보육원 생활을 한 19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자립 7년 차로서 우리 동생들이 좀 더 자립을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저지른 실수는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요? 허진이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2년 전에 한번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나왔었는데요. 다시 출연하게 됐고요. 저는 현재 앞에서 설명해 주신 허진희 씨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곳에서 보호종류 아동을 위한 18어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 한 2년 전에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하다가 우리 보호종류 아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라고 해서 신선 씨랑 또 그때 한 번 더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관에 계신 분과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먼저 두 분의 좀 사연부터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허진 씨는 몇 살 때 이 시설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태어나기를 시설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9살 만기 퇴소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보육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19년이죠. 태어나서 계속해서 보육원에서만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너무 다른 세계였죠. 19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고 정말 20명의 친구들이랑 늘 같은 밥, 같은 옷.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립을 하게 되고 혼자 살고 혼자 빨래해야 되고 혼자 밥 차려 먹고 해야 되는 생활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정말 적응을 못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그때 저에게 목돈으로 들어왔었고 그 외에 이제 CDA 계좌라고 해서 디딤 씨앗 통장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퇴소를 했었어요. 그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지방의 보육원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서울에 이제 자취방을 구하고 생활을 했었어요. 많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불안이라기보다는 그쵸 행복, 자유. 처음 내가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나 이제 900만 원 있어. 그리고 나 이제 혼자 살아. 너무 기뻤죠. 신선 씨는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진희 씨랑 다르게 저는 9살 때 9살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랑 저보다 2살 많은 형이랑 아빠랑 셋이 같이 살고 있다가 제가 9살 때쯤 되면서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나마 저희를 돌봐주시던 게 친할머니였는데 이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저랑 저희 형을 이제 아버지 혼자서 케어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9살이 됐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보육원에 처음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9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고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저한테
일주일만 있으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주일이 결국에는 10일이 지나고 뭐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제가 15년까지 보육원에 생활을 더 했거든요. 15년을 더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홀로 보육원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는 저는 이제 제가 24살에 보육원을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보육원 생활을 했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보육원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취업 걱정 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저도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저는 디딤 씨앗 통장으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와서 네. 총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으로 이제 앞으로 직업도 구해야 되고 제가 당장의 생활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취업활동할 때 필요한 학원비며 뭐 기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가장 저한테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호 종료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교육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도 1년에 체감하기로는 이제 1년에 한 번 뭐 이상 정도로는 뭐 경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 교육 이런 거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퇴소하면은 나는 그냥 자유로울 세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이가 그럴 때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뭐 목돈을 어떻게 모으고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들이 너무 재미없게 들렸었죠. 수상적이고. 그죠. 신선 씨도 그랬죠. 그렇죠. 교육은 너무 자주 있었는데 저희 시설에서는 이게 너무 단체로 듣고 선생님이 너네 뭐 적금해야 돼 아니면 너네 집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그냥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허진희 씨께서는 그 지금까지 아름다운 재단 캠페인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만나고 찾아서 만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 조언을 좀 많이 그동안 주셨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런 자립 교육의 어떤 한계를 자립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집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현실성 없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이런 중요성, 필요성을 좀 담은 자립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고 네. 해서 캠페이너로서 이제 보육원 강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친구들한테 뭘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저는 섣불리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마는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뭔가 하고 싶었던 게 많았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내가 뭔가 놀고 싶으면 어쨌든 뭔가 하고 싶으면은 어떤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정보 전달을 좀 많이 해주려 했었어요. 네. 신선 씨께서는 이런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방송으로도 많이 해주셨고 책으로도 많이 알려주셨고 저희 방송 출연한 이후 그때 아침마당도 다음에 또 나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의 상황이 어떻고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오태훈의 시사본부 나왔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요. 네. 2019년에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나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제가 겪는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도 혼자 구해야 되고 경제관념도 없는데 돈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항상 그냥 뭐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생활 속의 지혜들을 물을 사람도 없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서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나는 더 당사자니까 저는 당사자니까 더 저희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알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네. 활동으로 저는 자립 전문가라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네. 이제 뭐 블로그라거나 이제 SNS로 제가 제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활동을 하다가 19년에 캠페인을 아름다운 재단을 만나서 캠페인 활동으로 이제 제가 뭐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립 정보를 오히려 제가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런 활동들이 반영이 됐는지 꽃이 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딱 발표 듣고 나서. 일단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계속 보호종료 아동의 어떤 현실을 좀 이렇게 알리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기여한 게 좀 크다. 굉장히 뿌듯함과 네. 이건 우리의 성과가 크다라는 또 공을 저에게 돌리고 싶은 네. 마음이 컸고요. 그만큼 기뻤어요. 기뻤고 우리 후배들이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 뭐 내가 막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저는 그걸 대신 전달했었는데 일단 이 친구들한테 뭔가 보답을 하는 느낌이 가장 좋은 저한테 가장 뿌듯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선 씨는 이번에 나온 지원 방안 만족하세요? 저 일단 너무 만족하죠. 이게 이전까지는 한 10몇 년, 20몇 년 동안 너무 정체되어 있던 지원들이었던데 갑자기 한순간에 너무 많은 지원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없던 지원들 그래서 너무 놀라고 기쁘기도 했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연락이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지원이 생겼는데 너무 기쁘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기사 같은 걸 보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네. 그 댓글이 다들 이런 데는 돈을 쓰는 게 맞다. 잘 그래. 썼다. 나라 돈은 이런 데 써야 돼라는 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도 캠페인 활동 겸 이렇게 5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헛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니니님, 듀이님께서 와, 두 분 정말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시네요. 활동 응원합니다. 4222번님 두 청년 목소리만 들어도 맑고 밝은 모습이 보여요. 잘 자라줘서 고맙고 예쁘고 대단합니다. 조최님께서 허진희 씨, 신선 씨 강인한 삶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이 이런 쪽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정치권 참 답답해요. 보아 자이언트님이 맞아요. 두 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 싶네요. 후배들을 위해 좋은 활동하시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는 응원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가 끝난 아동들이다. 그 말 이상했었어요. 솔직히. 이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 이제 아동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동이기도 하거든요. 그 나이대가 원래.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 네, 조금은 주체성 있고 조금은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긴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예. 네, 그 외에도 이제는 기존에는 저희가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보육원을 퇴소를 해야 됐어요. 이제 퇴소를 하지만 만약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보호 연장이라고 해서 24살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신선 씨가 그런 경우였죠. 네, 맞아요. 만 18세가 되기 전에 대학을 붙었고 그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학교를 보육원에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죠. 배려가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호 연장이라는 제도 자체도 이제 시설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허용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지만 아닌 곳들은 바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원 방안이 개선되면서 만 18세가 아니라 만 24살까지 보호 연장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이제 원한다면 24살까지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4살까지는 시설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난 여기서 계속 살래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에요. 저는 풍운의 꿈을 품고서 새로운 곳에서 도전해 볼 거예요라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에 따라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있겠다고 하면은 있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아마 저희 친구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 저는 만 18세 시설에 있기보다는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단체 생활에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당장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너네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게 너네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난 좀 보호 연장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또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네. 생계 지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생계 지원은 이제 뭐 자립 수당의 경우는 원래는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고 3년 이내 친구들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네 어떤 기간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 지원 등의 어떤 물리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또 정리를 해뒀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당사자 친구들은 거기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이 주거 문제가 너무 청년들 힘들거든요.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어떻게 생활들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많이 두 분께서는 들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제 보호 종료 당사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LH라는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LH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전세 임대도 있고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주택 여러 다양한 주택 유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는 LH에서 수도권 기준으로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예전 자료지만 이게 실제로는 보호 종료 당사자들 중에 LH를 이용하는 건 3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도 사실 친구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것들이 뭐가 있나 보죠?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스스로 집을 구하고 매물을 스스로 찾아보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뭔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친구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장 그냥 집 구하기 편한 어떤 뭐 월세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 집에 얹혀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만 18세지만 이제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사회활동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조언을 하거나 후원해 주시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 실패 같은 것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에서 거주할 때 저같이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떠한 전공이 있어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되게 겪는 어려움들도 있고 불편함들도 있어서 다시 그냥 일을 그만두고 다른 활동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떠한 진로 탐색의 시간이라거나 아니면은 재취업 이런 것들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 문제도 그렇고 진로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개선 방안에 주거도 이제 컨설턴트가 붙고 진로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보호 종료 아동이 이제 특별 계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는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도 좀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런 역할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뭐 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약서에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문 컨설턴트 그리고 전문 상담가가 붙어서 아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지원 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보신 적이 좀 있으셨어요? 어때요? 사실 제가 마주한 어떤 편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접적이긴 한데 그냥 뭐 이제 카페에서 옆 친구 막 얘기 막 나누고 있는 걸 들어보면은 야, 근데 우리 모임에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걔가 알고 보니 고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다른 설명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조금 충격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만연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런 편견을 한번 좀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뭐 고아네, 뭐 부모가 없는 애들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이 겪어보지도 않고 고아들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어떤 한 가지의 이런 이야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맞아요. 예,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비행 청소년으로 묘사된다거나 맞아요. 이런 부분들. 맞아요. 네, 그런 게 네. 너무 당연시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사람들도 저런 애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오히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범죄자가 되는 건 저희 보육원에 생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들인데 그걸 굳이 보육원이라는 것들을 케이스를 씌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 당사자들은 이런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보육원 안에서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런 거의 결과라고 할까요? 또 이제 요새 미디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정말 실제로 보호종료 청년이다, 보호종료 당사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되게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되게 의미 있었던 댓글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가 이런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좀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자기는 그동안 고아에 대해서 고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고아라는 이미지가 내가 생각하는 고아 이미지로 정리가 됐었는데 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성과가 있다 이것도 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5661번님께서 지원 연장 잘 됐네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237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서 자신이 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만 바라게 만들면 또 안 되니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 금요초대석 마칠 시간 다 됐고요. 지금 두 분께서 함께 듣고자 했던 노래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초대석 아름재단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 신선, 허진희 씨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